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걸 찍어줘야 돼. 핸드폰으로 돼? 네. 이거 옆으로 밀면 돼요. 아니면 반대로 켜도 될 거예요. 두 개 다 촬영하기 힘들 것 같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는 규랑쌤이 처음에 이제 앞단에 저희 미술관이라든지 왜 이 프로그램, 이 장소가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설명이랑 이강원 미술관 소개, 그리고 지금 이강원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 이강원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이선이고요. 네, 여기에서 그냥 직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이강원 미술관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강원 미술관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림동 동네 안에 위치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일종 국공립 미술관이고요. 그리고 올해 2월 9일 날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을 연 지 1년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강원 선생님의 작품, 생애 전 작품과 그리고 삶이 여기 공간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원 선생님의 작품이 400여 점이 2층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134점의 유품, 쓰시던 물감, 붓, 연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미술관은 이강원 선생님의 유가족이 이강원 선생님이 5.18을 겪었던 이 양림동의 남구의 전 어떤 재산, 그러니까 삶을 기증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단순히 생애의 작품과 유품이라고 하기에는 그 양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 공간에서 어우러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강원 선생님의 작품이나 삶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라든지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단에 자화상하고 이렇게 양력이 간단하게 적어져 있어요. 53년 영암 출생이고 조선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남매캐를 이끌었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예술가는 이런 프로필이 저는 과연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이 이야기해주고 그의 삶이 그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지 않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지금 개관 전시를 하고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을 했어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해가지고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가족들이랑 손을 잡고 여기에 9시까지 저희가 문을 열거든요. 그날은. 그래서 9시 저녁에 미드나잇 도슨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복을 입고 개량 한복을 입고 이렇게 투어를 한달지, 그리고 이강원 선생님의 작품을 빔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해서 본달지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프로젝트가 이 파빌리온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가보면 베니스 비엔날레 공간 전시가 있고 그의 영감을 받은 다양한 기관, 다양한 국적을 가진 큐레이터들이 그 베니스 비엔날레 주변에 있는 갤러리라든지 미술관하고 콜라보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 콜라보 전시는 자기가 직접 기획을 하고 그리고 타이틀을 정해서 자기 국적, 자기 나라에 있는 신진 작가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작가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전시를 파빌리온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지금 광주 비엔날레에 3개의 국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핀란드 히아바고요. 그리고 팔레즈 도쿄 프랑스하고, 그리고 이 필리핀,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라는 단체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곳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 곳이 굉장히 여기가 3일 만세운동길이거든요. 그래서 고전과 현대가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장소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강원 미술관을 선택하게 됐고, 이 필리핀 큐레이터 패트릭 플로레스는 내년 싱가포르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이제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거의 한 장소를 여기를 선택했다는 거에 저희가 굉장히 의미나 어떤 이런 좀 신선한 영감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패트릭은 핫하우스라는 주제로 이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요. 핫하우스는 그냥 핫하우스라는 의미보다도 핫이라는 감성적인 용어와 하우스라는 공간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시적 의미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함축적인 감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합어예요. 그래서 패트릭은 단순하게 핫하우스를 비닐하우스라고만 설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핫하우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6명의 작가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업들이 지금 안쪽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핫하우스 전시를 보시기 전에 여기 이강원 선생님의 화가의 방이 있습니다. 아티스트 룸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강원 미술관은 이강원 화백의 결과물, 그러니까 작품만 전시를 하고 있는 메모리얼 센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강원 화백이 올해로 작고 10주기가 됐는데요. 이 10년 전에 자신이 정말 병으로 이 세상을 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날게 라고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이제 영원히 이제 타계를 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강원 화백의 모든 작업실에 있는 작품들이라든지 어떤 음반 모든 이런 것들을 손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작고하시고 그 유가족분들이 여기에다 다시 이강원 화백의 어떤 작업실을 재현을 해둔 공간이고요. 저기 무슨 핸드폰, 안경, 그리고 이런 나이프, 그리고 뭐 작업하시면서 굉장히 음악을 즐겨 들으셨는데 뭐 음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전화는 충전을 하면 다시 벨이 울립니다. 아직 그 해지를 않는 전화기여서 또 이렇게 그런 스토리텔링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메시지가 담긴 공간입니다. 그러면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네. 저희 파빌리온 프로젝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6명의 아시아의 작가가 이곳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의 필리핀의 아주 핫한 신진 작가들, 청년 작가들, 한 20, 30대, 다 20, 30대일 거예요. 한 명은 광주 작가, 이세연 작가, 사진 작가고요. 또 한 분은 작고하신 이강원 선생님의 작업들. 그래서 광주 작가 2명, 그리고 광주 작가 2명, 그리고 필리핀 작가 4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작품은요, 이강원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이강원 선생님은 80년대 5.18 시민군 활동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의 업보를 치르시고 2년여간의 도망자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리셨던 작업입니다. 많은 우리 지역의 민중미술 화가들이 5.18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자기 작업에 변화가 있어요. 굉장히 민중미술 작가들은 현장의 잔혹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투쟁적인 정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면은 이강원 선생님은 시민군 활동을 하셨지만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어둡고 5.18에 대한 어떤 상처들을 굉장히 세밀하고 극사실주의적인 화법으로 표현을 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5.18을 겪은 작가들하고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데요.
이 작품도 벌집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미 이 벌집은 쓸모가 없어진 벌집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는 벌집인데 이런 연필 하나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어떤 이런 작업을 했고요. 87년도 작품입니다. 굉장히 연필과 종이뿐이지만 뭔가 그 압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요. 뒤쪽의 작품도 이강하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강하 선생님이 옥고를 치르면서 감옥 안에 있을 때 달이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니멀하게, 그러니까 극사실주의적인 벌집 작품과 상반되게 굉장히 흙과 백의 어떤 이런 걸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저 작품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복이나 액자를 새로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작품입니다. 다시 이쪽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도미니크의 작품인데요. 도미니크는 출신이 필리핀이지만 30년 가까이 뉴욕에서 생활을 했었던 거의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카고대에서 평면회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면회화에서 오는 뭔가 입체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있었고 그런 갈증이 있는 것들을 입체적인 어떤 작품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작업들도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작업들이 입체적으로 평면 작업에서 튀어나와 있는 작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미닉이 지금 비디오 작업을 마지막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모든 곳을 이렇게 자기 작품을 들고 가서 모델들이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가족들이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커다란 캔버스에 움직이는 드로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영상 속이 큰 캔버스고 저 사람들이 움직임이라든지 이 작업을 들고 연기를 펼치는 것이 꼭 움직이는 드로잉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작품과 평면적인 작품 그리고 비디오 작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거나 어떤 머무르는 곳 모든 것들이 이제 작업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 한 3주 정도 체류를 하면서 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이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무등산에 가서 이 자기의 작품을 들고 가서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아마 가실 때쯤에 무등산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운데 지금 설치 작품인 마크의 작품인데요. 이 마크 작품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난해하다, 어렵다, 이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작가가 굉장히 설치 기술 작가로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광주,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일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서치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장소에 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버려진 것들, 쓸모없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재조합을 하면서 이것들이 담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광주하면 5.18 민주주의, 어떤 학생운동에 대한 어떤 자유와 어떤 평화를 그런 갈망했었던 좀 정의로운 도시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이 문들이 그 자유와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현상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물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누워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나뭇잎들은 이 미술관 근처에서 지금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책에
자기가 읽었던 아주 인상 깊었던 어떤 구절들을 북마크 형식으로 이렇게 책에 꽂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잎이 굉장히 생생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뭔가 메말라가는 모습까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거를 청소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모니터에 보이시는 그 화면은 고스트라는 제목의 비디오인데요. 건주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찍었던 영상이 지워지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광주의 어떤 잔상이라든지 어떤 상흔을 나타낸다고 마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된 인디 파레데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저 작가 작품 되게 프레스 기자단 왔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고 뭔가 이렇게 딱 뚜렷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작가도 이 작품이 신작이에요. 여기 광주에서 3주 정도 머무르면서 여기 미술관에서 제작을 했었던 작품인데 저 비닐봉투가 쓰레기이냐 아니냐 라는 질문에서 이 작품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봉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이커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회주의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영향을 담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이 인디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가 담겨진 부분을 가위로 오려서 본드로 다 붙이고 피라미드의 어떤 건축물에 비닐하우스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이 잔디밭, 이 토양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현대사회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어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인디가 생각했었던 핫하우스, 그러니까는 비닐하우스의 개념 그런 것들은 인간이 어떤 사회주의적인 현상이나 어떤 이런 환경에서 너무 빠르게 이렇게 현대 문물들이 지나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심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우면서 이 비닐들이 손만 대면 금방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피라미드 공간에 담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렌즈리라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저희 미술관이 7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작가들 작품들이 굉장히 여기 공간에 꽉 차 있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비해서 작품들이 굉장히 스케일이 컸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패트릭이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서 그래도 보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어떤 그런 유도의 어떤 그런 거리를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작가의 작품은 렌즈리라는 작가고 이 작가도 콜롬비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자신을 예술가가 아니다. 예술운동가라고 설명을 할 만큼 굉장히 구테타, 데모크라시적인 민주주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투쟁 정말 사회에서 잘 주목하지 않은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작업을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잡지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구테타라든지 이런 어떤 투쟁들 그리고 대립된 어떤 데모의 어떤 그런 긴장감들을 다 이렇게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폭력적인 모습인데 이런 일상 속에서 이렇게 수류탄을 던진다든지 뭐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콜라보레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고
광주, 한국이 방문이 처음이래요. 이 렌즈리라는 작가가. 그래서 한국, 광주 이렇게 생각했을 때 5.18 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북한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런 모습들, 이미지,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도 여기에서 직접 다 이렇게 새로 제작을 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필리핀도 뭔가 억압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도 억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곡물, 쌀이라는 어떤 공통점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 바탕 위에 이런 콜라주 작품이 올라가 있는 작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가의 작품인데요. 제가 이 작가를 안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 작가의 작품의 메시지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안 지는 사실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를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진 않았고 계속 작품으로만 접해 있었는데 이 작가는 광주에 지금 대인시장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이세연이라는 작가입니다. 이세연 작가는 지금 36살? 굉장히 그냥 지역 작가로서는 굉장히 젊은 작가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세 작품이 들어와 있고요. 이 작가는 아주 각 나라나 어떤 지역의 역사적인 장소 그리고 사연을 담은 장소들을 가서 그 지역의 땅에 떨어진 돌을 주워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배경을 두고 돌을 하늘로 던져요.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많은 분들이 이거 합성이죠? 합성일 거야. 네, 합성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성이 아니고요. 굉장히 100번 넘게 해서 한 장이 나오는 사진이 있기도 하고 한 번 찍어서 한 장이 나오는 사진이 있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저 돌 던진 지 15년 됐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자신을 굉장히 이런 이 역사적인 장소의 목격자인 주인공이자 자기 자신이자 뭔가 나중에는 이 가루들처럼 다 없어져 버린 어떤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저희가 이 사진 한 장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5.18이 일어났었던 구도청의 이미지 그리고 지금 ACC가 건립이 돼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아시아의 컬처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고 여기는 지금 YMCA 옥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을 100번 넘게 이제 하늘로 던지고 어차피 이 돌은 클로즈업 된 거기 때문에 바닥에 다시 여기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 위험하게 바닥에 여기 도로로 떨어지진 않는데 이 돌을 던지다가 경찰에 연행이 됐다라는 이야기 신고가 접수가 돼가지고 연행이 됐다 어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이제 기자 간담회 때 들었었는데요. 이 돌의 이미지나 이 장소가 가지는 이미지의 역사적인 사연이라든지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이 이세연이라는 작가의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연은 자기 작품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옆쪽에 보시면 군함도예요. 네, 군함도 지금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어떤 스토리들 있죠. 얼마 전에 이렇게 영화로도 개봉이 됐었고 군함도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돌을 하늘로 던지고 그 돌에 붙어 있었던 흙들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뭔가 파괴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돌에 그냥 붙어 있었던 이 돌의 일부예요. 그냥 흙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다시 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 사진이 굉장히 한 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군함도에 얽힌 슬픈 어떤 그런 이야기나 어떤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하늘은 정말로 더 이 군함도가 슬프게 느껴지게 너무나 화창하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나오면서 굉장히 슬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창한 날씨 때문에 더 군함도가 슬프게 느껴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이 사진을 다시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한 장을 딱 찍었을 때 이거는 이 한 장으로 완성이 됐구나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느낌이 좋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베이징 공항이에요. 베이징 공항인데 이게 그림 작품이 아니고 이것도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 작품을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 작업을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9.11 테러의 어떤 그런 영감을 받아서 이 작업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폭탄처럼 이렇게 터질 것 같고 뭔가 위태로워 보이는 비행기 위에 굉장히 큰 어떤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파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담고 싶었다라고 했고 이 비행기가 30몇 번째 떴을 때 이 사진을 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이 사진 한 장으로 저희가 이렇게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세연 작가의 작업 속에 담긴 그런 좀 한축적인 의미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작가들의 어디 대학을 나오고 이 작가는 뭘 전공했고 사실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이 공기에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상태,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현대미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큐레이터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된 채로 그냥 그 흐름 속에 맡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이 된 채로 그냥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현대미술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어떤 그 작품을 이렇게 대했을 때 자기의 어떤 그냥 상태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설명을 제가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오늘 또 설명이 이렇게 또 늦어졌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이강환 미술관은 이강환 선생님의 작품만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생존 작가들, 외국에 있는 작가들 될 수도 있고 이미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작고한 작가들이 이렇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공간이 얼마나 많은 어떤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저희가 활동들이 있거든요. 12월 달에는 음악이 있는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여기 가운데 이제 들어와서 광주를 이야기하는 그런 소프라노라든지 테너 선생님들이 같이 여기에서 연주회도 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저희가 사직공원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344명 중에서 저희가 74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화요일 날 시상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강화라는 한 지역의 인물을 통해서 이 공간에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또 광주에 오시게 되면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전시나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꼭 양림동에 들리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전시회도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